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튀르키예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좀 많이 아팠어요. 나이는 못 속이네요, 이제는 진짜로. 제가 이제 튀르키예 갔다 온 뒷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6월 9일 날 튀르키예를 인천공항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고 12시간 논스톱으로 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어디 가서 잠깐 내려서 한 두세 시간 쉬었다가 비행기를 갈아타는 걸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저같이 좀 잘 붙고 하는 사람들은 내려서 면세점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좋은데, 다른 분들은 다 이걸 선호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였겠죠.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로 갔는데,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유럽하고 아시아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 걸쳐 있는 거는 불과 영토의 한 10%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 3%라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아시아 쪽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맥이 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동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요번에 지진 많이 난 데 있잖아요. 거기는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가 평야가 많고 대부분이 산악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 때에 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진의 피해도 옛날부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굴되는 유적지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한 7, 8년 전인가 한 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고도 다시 가고픈 나라 중에 진짜 1, 2위였던 것이 튀르키예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기회가 좋아서 갔다 왔는데, 먼저 가이드님도 참 좋은 분을 만났었지만 요번에 만난 분이 더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역사적인 얘기도 재미있게,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이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야지 했는데, 몸도 시원치 않고 또 복습을 안 한 관계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내려서 딱 들어갔을 때 입국할 때 보면은, 입국 수속할 때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항이 최고입니다. 가서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인천공항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버스를 타고 이제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석양이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석양도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비용 끝에 석양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딱 내리니까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 날은 오르도를 갔는데, 오르도는 흑해 연안에 있어요. 저는 여행이지라는 데에서 우리 가이드님은 홍반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정우 가이드님인데 우리가 그냥 홍반장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동북부에서 흑해를 보고 남쪽에 내려와서 안탈리아에서 지중해를 보고, 그리고 이스탄불에 와가지고는 에게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세 가지 바다를 다 봤어요. 근데 세 가지 바다가 다 색깔이 달라요. 흑해는 말 그대로 흑해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탈리아는 정말 에메랄드빛, 너무 예쁜 그런 바다였어요. 그리고 에게해는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보스프러스 해협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의 관문인데, 거기에 걸쳐 있는 게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하면은 스파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데가 이스탄불이 참 많이 나와요. 숀 코네리에 주연했던
영화에서도 그랬고 지금 다니엘 크레이브 그 사람이 하는 거에서도 그렇고 또 추리소설 보면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 화제성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동북부 지방의 흑해 연안에 있던 오르도라는 도시를 갔어요. 거기는 헤즐넛의 본고장이래요. 헤즐넛이 세계의 70%가 헤즐넛이 나온대요. 자그마한 도시가 아주 예뻐요. 예쁘고 아주 재밌게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멤버가 어떻게 됐냐면 30명이 갔어요. 한 버스에 30명인데 저희가 친구의 동생 둘하고 해서 우리 이름이 7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한 50대 60대 초반, 40대 이렇게 연령 분포가 됐는데 저희는 70대 우리 제일 연세 많은 형님이 81살이셨어요. 가이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령대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남한테 피 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르도라는 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제 카파도키아를 내려왔어요. 카파도키아는 그 버섯 나오는 만화 영화 뭐더라? 거기에 배경이 됐었고 영화에서도 행성으로도 많이 이렇게 배경이 됐던 곳이에요.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버섯같이 생긴 스머프. 만화 영화 스머프의 배경이 됐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버섯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데를 이제 카파도키아를 갔어요. 카파도키아에서도 괴레메르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이제 이교도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박해받은 역사가 대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대단한 신심들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로 8층을 내려가요. 땅 위에서. 거기 들어가 보면 교회도 있고 혹시라도 사람이 죽으면 파묻을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 놓고 그런 데서 기도를 보면서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교도들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 위에만 딱 덮으면 된대요. 덮으면 아무도 모른대요. 8층까지 있는데 저희가 갔던 거는 4층까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4층까지 들어갔어요. 괴레메르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하룻밤 그렇게 하고 구경하고 와서 그 다음날 열기구를 탔습니다. 저번에 갔을 때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어떻게 타느냐 그러는데 구름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안 무서워요. 열기구는 밑에 내려다보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먼저번에 사파리만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딸이 얼마나 엄마 그거 꼭 가셔야 해 꼭 가셔야 해서 열기구를 신청을 해서 우리 다 타야 한다. 우리 형님이 81살 잡수신 형님이 야 우리 뭐든지 다 해 옵션 다 해 그래가지고 다 옵션을 하면서 열기구를 타는데 모닝콜이 오면 3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뭐 입을까 뭐 화장하고 난리들을 치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 아침엔 추워요. 그 카파도키아는 고원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제가 사놓고 못 입었던 막 다이아몬드에 진주에 가짜지만 막 팍팍팍 박힌 청 자켓을 입고 그리고 이제 열기구를 타러 4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열기구를 탔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보내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온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늘을 나는데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고서는 보면서 정말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여행이고 이것이 내 살아가면서 추억이 될 수 있는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열기구는 꼭 타보세요. 그렇게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딜 갔느냐면 콘야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이 콘야는 그
원형극장에 제대로 원형극장이 남아있어요. 로마 시대. 이 나라가 로마 시대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때 거는 아마 로마가 침략하면서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근데 로마 시대 거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검투사들도 나와서 그 공연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안탈리아라는 도시로 와요. 그게 이제 지중해.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차가 그 전날 뽑은 벤츠였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기사 아저씨가 베테랑이라고 가이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차에서도 막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몰라요. 피곤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고 떠나고 여기선 튀르키예는 차 타는 시간이 거의 반은 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안탈리아로 와서 안탈리아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니까 따뜻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안탈리아에서 저희가 요트를 빌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트를 타고 그야말로 인생 샷을 찍었습니다. 배 끝머리까지 뾰족하게 된 데로 가서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물을 또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개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물도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막 엉금엉금 기회다시피 해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이제 인생샷을 찍었어요. 근데 또 제가 좀 번죽이 없는 사람인데도 가끔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선장님한테 모자 좀 빌려달라 그래서 모자도 쓰고 찍고 또 우리 형님들도 다 멋지게 하고 찍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탈리아에서 그렇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3,000m가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 케이블카를 이렇게 갈아타요. 털커덕 하면서 갈아타고 올라가서 더 높은 데도 있는데 저희는 둘 다 겁이 많아가지고 안 올라가고 거기에 땅바닥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 밑에는 그냥 절벽이에요. 근데 높은 그네를 매달고 그걸 360도로 도는 그런 그네 타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 타는 걸 봐도 발바닥이 간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외면을 했는데 그런 데를 갔다가 내려와서 판네라는 거 있어요. 피자인데 판네인가 하는데 그게 이제 이태리 쪽으로 보면 피자 같은데 좀 더 두껍고 계란이 위에 있고 그런 맛있는 거를 닭 요리랑 해서 먹고서는 다시 이제 파묵갈레로 왔습니다. 파묵갈레는 멀리서 봐도 그 파묵갈레라는 말이 모카의 성이라는 얘기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진도 많이 났지만 여기에 석회수가 흘러요. 그 석회수가 다 내려가다가 쌓여가지고 하얗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흐르다 보면 그 물이 파랗게 비쳐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쁘고 멀리서 봐도 아 저게 파묵갈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묵갈레는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찍은 게 제 그 프로필 사진에도 파묵갈레에서 찍은 거를 제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물보다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 거기서 사진이 많이 나오고 카파도키아에서 많이 찍으시면은 진짜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묵갈레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시민들이 있었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한쪽에 보면은 우리 동양의 무덤 같은 동그랗게 생긴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쪽에도 그 히에라폴리스까지 동서양이 같이 교류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다른 데는 거기는 우리나라 고인돌처럼 관 위에 큰 돌을 얹어놨는데 그 무덤 한 기만 우리 저기 동양의 무덤 밑에다가 석조하고 그렇게 해서 둥그런 봉분으로 한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무덤인데도 우리랑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아 동서양의 이 문화 교류가 기원전에도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원형극장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아마 그 원형극장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그 문화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검투사들 나오고 그러는 거는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백성들을 집결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호텔로 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날 우리 친구가 칠순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이드님한테 케이크 좀 준비해달라고 페이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양갈비. 거기 양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기 양갈비는 냄새 전혀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튀르키예 가시면 파묵갈레에서 꼭 양갈비 그게 옵션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우리 친구 칠순 잔치를 그러니까 간소하겠지만 하고 그 식당에 3팀이 들어왔어요. 버스 3대가. 그래가지고 한 팀에서 나와서 막 노래하시더라고. 거기 그 양반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당 주인이 아마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 경쟁심 있잖아요. 우리 81살 잡수신 형님이 노래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도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나와서 노래해가지고 박수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친구도 눈물이 다 글썽글썽 할 정도로 너무 고맙고 즐거운 칠순 잔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무지개가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환희심이 나요. 뭔가 참 그럴듯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의 이 여행이 둘도 없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시린제라고 포도주 먹으러 갔었어요. 와이너리에. 그 다음에 이제 에페소라는 데는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날은 드레스 코드를 원피스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래요. 원피스 드레스 코드도 정하고 그래가지고 원피스를 다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쉬린제레는 와이너리도 가고 에페소도 갔어요. 그 에페소라는 데는 이때도 그 상하수도 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고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에페소를 보면서 그때 만들었던 성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근사한 아주 멋있는 대리석으로 만든 그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가 그때 도서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날 굉장히 더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뜨거워지니까 지열 때문에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에페소에서 와서 이스탄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났고 근데 지금도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딸 할 때 엄마는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같이 자유여행을 가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싱가포르 살 때 영어를 배우지 왜 지금 와서 70이 넘어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약간 비웃음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꿈은 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으니까 그냥 꿈이라도 꿔볼까 합니다.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꿈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놓은 거를 노트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받아 쓰려고 그러고 뭘 보면서 자꾸 적으려고 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 그게 제일 좋대요. 일기 쓰는 거. 그래서 우리 7학년 되신 분들 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번에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노트를 제대로 적어서 소장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넘겨다 보면
그 잊어버리는 기억을 조금씩은 반추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죠? 제가 많이 얘기 자꾸만 하니까 저는 소피아 모스크가 안 들어갔어요. 4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떼아피트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가면서도 계속 뭐 많은 영양제도 먹고 홍삼도 먹고 막 그랬는데도 지치더라고요. 날이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 시간을 기다리셨으면 더 좋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다리시지 않으셨어도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기다려 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더운 여름 지루한 장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